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여러분, 파이썬 제어문입니다. 자, 당연히 파이썬도 범용 언어이다 보니까 제어 구조와 관련된 문법이 있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파이썬의 제어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미 C, 자바를 학습했기 때문에 선택 제어문, 반복 제어문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블록 구조. 자, 블록 구조가 C, 자바 또는 또 다른 언어들은 중괄호로 많이 하는데, 자, 파이썬은 들여쓰기, 인덴트, 그쵸? 자, 한 칸 띄기 좋습니다. 네 칸 띄기도 좋습니다. 탭키 좋습니다. 자, 그럼 들여쓰기 레벨을 통해서 블록을 구별한다를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택 제어 먼저 살펴보는 거죠. 조건문을 주고 조건에 따라서 선택하는 상황이죠. if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굳이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니까 if, else 소문자 키워드 익숙하시고, 자, 여기에 있는 else if를, 자, 정확하게는 else if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elif다라고 요 정도만 구별하시면 좋겠다인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정보 처리에서도 시험 문제로 만약에 코드가 표현된다 그러면 단순 if문 구조식 표현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자, if else는 여러분이 선택에 대한 개념 잡으실 땐 중요한데, 그래도 저희 시험 문제에서는 단순 if문 구조, 자, 이 조건에 대한 참인 상황이면 얘 실행의 대상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를 실행 안 하고 제어를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분명히 true와 false 상황을 조건식 갈래 쪽에 놓았죠. 자, 우리는 파이썬이에요. T 대문자, F 대문자 잊지 마시고요. 조건식으로 판별된 결과에 따라서 선택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elif 정도만 구별하시고, 자, 여기 중괄호가 생략된 게 아니고 뭐예요? 들여쓰기. 한 칸만 들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들여쓰기의 레벨. 들여쓰기 간격을 일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코드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분 뭐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알고리즘 쪽으로 뭐 파이썬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코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C나 자바에서 이미 튼튼하게 기본적인 알고리즘 코드를 살펴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게요. 자, 앞 시간에 봤던 인풋으로 문자열 하나를 입력 받을게요. 제가 문자열이라고 했죠. 자, input 관리자 아이디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이 자리에 입력을 합니다. 엔터 치시면 엔터 입력한 부분이 문자열 객체로 아이디에 저장이 되겠죠. 그럼 입력한 아이디에 지금 뭐 있니? 그쵸? 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을 수행합니다. 그쵸? 자, 여기서 원래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자꾸 시험 문제의 이 부분을 빈칸 채우기로 나오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자, 코드 분석할 때는 중요한 건 이 지점이에요. 그쵸? 예, 참일 경우에 실행해야 할 실행문들, 선택사항들입니다. 자, 그래서 참일 경우에 어떨 때 참이냐고 물어봐야 이 부분 출력할까요? 관리자 성공. 관리자 아이디 있는 정보랑 내가 입력한 게 같니? 제가 관리자를 SYS 대문자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와 같니? 라고 해서 판별해서 if의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 들여쓰기한 이 블럭 영역이 수행이 되는 거죠. 단순 if문. 만약에 저희가 얘를 소문자 SYS라고 입력했으면 는는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르죠. 자, 그러면 얘를 수행 안 하고 어디로요? 거짓이기 때문에 이 블럭 들어가지 않고, 자, 동등한 레벨의 if문 다음 문장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자, 시험 문제에 만약에 파이썬 나온다 그러면 가장 쉽게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짝수홀수 판별이죠. 자, 짝수 정의 내리기 나름인데요. 그죠? 짝수하면 2의 배수죠. 2의 배수는 뭐예요?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다시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인 수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코드를 보시면, 자, 넘버라는 변수의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출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이 짝수의 홀수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홀수가 화면에 출력될 것이라는 걸요. 자, 그럼 코드를 봤을 때 어떻게 먼저 하시냐고요? 자, 일단 들여쓰기 레벨 똑같은 거 보시고 if랑 else 있구나.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파이썬의 문법은 자, 조건식 뒤에 콜론 오는 겁니다. 자, 문법적으로는 콜론 다음은 들여쓰기가 에디터 같은 경우에서 자동으로 돼요. 반대로 콜론 뒤에는 들여쓰기 해야만 한다입니다. 다음 행에. 자, 여기도 콜론 있는 거 보이시죠? 대부분 만약에 여기 빈칸이 있으면 else 적으실 텐데 이런 빵점이에요. 뭐까지 적으셔야 돼요? 콜론. 파이썬 문법이 이렇게 꼼꼼하게 시험 문제 빈칸으로 나온다면 콜론까지 적어야 맞다. 입니다. 자, 콜론 뒤에 들여쓰기 된 거 보이시죠? 자, 굳이 정보 처리에서 필답형 빈칸이 이렇게 채점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자, 문제를 본다 그러면 콜론 자 안에 수행해야 할 상황. 자, 여기 뭐예요? 조건식을 판별해서 참일 경우 수행해야 하는 부분. 그럼 실행하고 else 블록 건너뛰고 이동하고요. 자, 여기에는 뭐예요? 거짓. 조건식이 결과가 거짓일 때 수행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조건식이죠. 넘버가 %2 넣는 0. 자, NUM 지금 뭐 있어요? 13 있어요. %2 가 숫자 0과 같은 이를 묻고 있는 게 조건식이죠. 자, 이렇게 같니 다르니 해서 관계연산자는 결과가 뭐예요? true 아니면 false. 자, 연산 우선순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산술연산자 먼저 가로가 없어도 먼저 수행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대상과 이 대상 물어보는 비교 관계연산자가 그 다음 수행하는 거죠. 자, %는 뭐예요? 정수 나눗셈 한 결과, 나눗셈 한 결과, 나머지. 자, C, 자바 똑같다, 파이썬, % 연산자. 자, 13, 2 나눠서 정수 나눗셈 하니까 목순 6이고, 그죠? 목순 6이고, 나머지가 뭐가 나온다고요? 나머지 1. 그럼 여러분 뭐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1과 0이 같으니?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1과 0이 같습니까? 아니요, 달라요. 자, 대문자 FAL, SE 나온다. 어디요? else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홀수 화면에 출력되는 거죠. 자, 가장 기본적인 로직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C자바에서 놓치셨다면 여기 파이썬에서 요 정도까지. 자, 저는 대문자야 false가 결과로 나온다라고 해서 조건식의 결과가 무엇인지가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렇니 그렇지 않으면 이거니? 라고 했을 때 else, if 다 정확하게 ELIF ELIF C 자바는 else 한 칸 띄고 if 조건식이죠. 소괄호도 있고. 자, 파이썬 소괄호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else if else 그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else if 다음에 콜론. 자, 조건식 다음에 콜론 나온다. 인 겁니다. 자, 정확하게 이런 걸 이용하는 이렇게 if, ELIF, else 구조를 이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중이품은 자, 미성년, 청년, 중년, 노년, 장수노인 5가지죠. 5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건식 4가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5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4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조건식 4개 보고 계십니다. 자, 파이썬스러운 코드입니다. 파이썬스러운 코드입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 처음 배우실 때 논리연산자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어려워하셨어요.
근데 파이썬은 이런 조건식이 된단 말이야. 에이. 자, 나이를 입력하래요. 나이 저 20살이에요. 20살 입력했더니 아이고 20살이면 청년이죠를 출력을 합니다. 자, 입력된 수치의 범위를 구별해서 출력하게 되겠죠. 자, 얘를 왜 파이썬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보이십니까? 입력한 숫자 age의 age 값이 0 이상이면서 17 이하이니? 라는 조건식 구성입니다. 그렇지 않아? 그러면 여기 18에서 65 사이에 있니? 그렇지 않아? 그러면 ELIF 구문의 조건식 보이시죠? 그죠? ELIF. 자, 해서 저희는 지금 20살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자, 20살은 20보다 크고 60보단 작은, 65보단 작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서 청년을 리절트에 대입을 하고, 자, 이 품문 나와서 어디요? 자, 들여쓰기 쭉 if와 동일한 레벨에 여기 오는 거죠. 그죠? 프린트. 당신의 나이는, 자, 뒤에 포맷, 인수의 0번지, 1번지, 에이지 20이고 리절트에 지금 뭐 있어요? 청년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입력한 숫자에 따라서 다르게. 자, 그럼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 표현이죠. 조건식 부분에 0 이렇게 에이지 이렇게 17 파이썬스럽다. 자, 만약에 저기가 빈칸이다. 그러면 주의하실 게 뭐예요? 자, 실기. 필답형 문제에서 여러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저건 특수 문자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빵점이에요. SQL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작거나 같다. 자? 예. 아니, 이건 정말 딱 봤을 때 직관적이다라는 표현을 보통 이렇게. 사이에 있는 값이구나. 이상, 이하 상황이구나. 경계값 표현하면서 이렇게. 자, 0. 자, C나 자바는 이런 문법 없어요. 2학년 산자 중심으로 이 두 가지의 조건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 if문 조건식이라고 여러분은 배우셨습니다. 따로따로 분리. 파이썬만이래요. 그쵸? 자, 조건식 하나와 조건식 하나가 동시에 만족해야 그 범위를 구별하기 때문에 C나 파이썬에서는 여기에 AND 기호를 적습니다. C나 자바는 이렇게. 그쵸? 근데 파이썬에서는 만약에 굳이 분리를 한다 그러면 얘가 아니에요. 이거는 C 자바 코드고 AND. 가로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동일한 표현이다. 그죠? 예. 요거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C나 자바에서는 이 하단 표현만 되고요. 파이썬은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구별할 때는 AND라고 논리연산자 붙인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도 여러분이 좀 꼼꼼히 구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난 나중에 파이썬 배울래. 파이썬 배우고 싶겠죠. 그쵸? 예. 자, 그럼 이번에는 반복하는 부분에서 while과 for문. while, form은 키워드가 익숙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고요. 자, 이렇게 조건식 뒤에는 어떻게 해요? 콜론, 콜론. 그쵸? 예. 자, 그래서 조건식에 대해서 만족하면 반복한다가 if 유사하죠. 조건식. true, false. true일 때만 반복합니다. 그죠? 만약에 조건식이 변화해서 false가 나오면 자, 이런 반복 대상에 대한 블럭은 수행하지 않는다. 선생님 이건 뭔가요? 자, 우리 코드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원래 정식 문법에 while과 for 뒤에 그렇지 않은 상황도 수행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저렇게 else 구문을 넣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while이나 for 부분만 출제가 될 거예요. 자, for문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for문, 시작값, 끝값, 중간값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파이썬은 대부분 객체를 다루기 때문에 객체 요소들에 대한 반복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의 포문은 뭐와 유사하다? 자바에서 여러분이 이치 포문이라는 문법을 배웠어요. 그거와 동일하다예요. 유사한 게 아니고 동일하다. 그죠? 그냥 일반 시작값, 끝값, 증간값 있는 포문 구조. C나 자바, C++의 문법이 없어요.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오른쪽에 객체의 요소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요소를 in 키워드 자바는 문법이 in 키워드가 아니고 콜론이죠. 자, 그리고 변수. 이 객체의 요소들 한 개를 담을 변수 명만 적으면 돼요. 자료형 없어요. 자, 그러면 그 객체 요소의 전부 순회하는 거죠. 요소 전부 다 추출하여서 존재하면 반복한다.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서 일일이 반복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아일 없어요. 파이썬에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결하게 그래도 뭐 정수 5개 입력받고 그거에 자, 그럼 정수 5개 입력받는 동작해야 되고요. 합계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누적 처리해야 되죠. while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5개를 입력받아서 누적하여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연산자. 연산자에서 증강함수 연산자 없고요. 그쵸? 예, 복합 연산자는 쓰인다라고 해서 누적 처리에 대해서 코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뿔뿔 없습니다. 파이썬 뿔뿔이 없습니다. 자, 토탈형 i는 1. 자, while 몇 번 반복해야 돼요? 5번요. 그죠? 예, 저희의 반복 대상은 뭐예요? 2가지 처리. 그죠? 이렇게 화면에 몇 번째 정수 입력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죠? 예. 그리고 입력받고 인풋 동작, 인풋. 그쵸? 예. 인풋 동작하고 그 인풋 받은 값에 대해서 누적하고. 자, 이게 반복의 대상이죠. 그죠? 자, 그러면 물어봐요. 참일 경우. 참일 경우에 이렇게 반복 수행하여라. 자, 제어와 관련해서 저희가 학습할 때 중요한 게 시작값, 끝값, 증강값 해서 3요소. 제어 변수 얘기를 했듯이 i는 1부터 작거나 같다 5까지 5 그리고 1씩 증가해서 1, 2, 3, 4, 5일 때 즉 i가 1, 2, 3, 4, 5일 때 이런 반복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출력 결과는 이렇게 퍼센트 해서 출력을 한번 해봤어요. 자, 네. 자, 그러면 다 더하면 예를 들어서 1 입력하고 3 입력하고 2 입력하고 4 입력하고 10 입력하면 결과 20 나오죠. 자, 소수점 입력해도 자, 수치형 자료들이기 때문에 덧셈 처리는 됩니다. 자, 그래서 정수 입력하라 그러니까 정수 입력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i의 변하는 모습 추적하는 것까지 지금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문법적으로 while에 콜론 조건식, 자, 그리고 들여쓰기 명확하게 돼 있는 거. 한 칸이라도 좀 들어가는 블럭 간격이 없으면 안 된다. 중괄호 없습니다. 자, 저 정도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while과 관련해서 보실 수 있고요. 자, 파이썬에서 만약에 반복문이 출력된다면 while문보다는 포문으로 코드가 출력이 됩니다. 자, 포문 60점 이상 합격생 몇 명입니까? 전체 7명인데 그 중에 50명이 5명이 합격했습니다. 자, 점수는 60점 이상이래요. 그죠? 예. 점수. 자, 스코어즈. 자, 점수를 모아놨어요. 몇 명 모아놨습니까? 7명이요. 그쵸? 예. 7명 모아놨다 이거죠. 자, 7명이라고 나와 있는 얘는 이 정확하게 이거 뭐예요? 각가로 리스트이죠. 리스트 객체예요.
시퀀즈라는 리스트 객체 0, 1 해서 인덱스도 존재하고 이렇게 리스트 객체 덩어리가 있는데 자 리스트 객체가 몇 개예요? 라고 해서 7이 출력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 소문자예요. 랭스에 len 해서 객체명 적어주니까 7 나왔어요. 여러분 7개인 거 세시고 자 그럼 나는 명수, 합격생 수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일단 0명으로 시작하고 그쵸? 네. 합격생 나올 때마다 1씩 증가한다. 뿔뿔 없습니다. 플러스는 그쵸? 복합연산자. 자 그러면 하나하나 물어봐야죠. 너 60보다 크거나 같니? 60점 이상이니? 그쵸? 네.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자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하는 걸 일일이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포문을 이용하면 요소가 차례대로 순회합니다. 자 키워드 뭐예요? in. 굳이 파이썬 문법 체크한다 그러면 여기 in. 자 변수 이름은 여러분 좀 신경 써주세요. 항상 이래요. 헷갈리게. 스코어즈. 자, 스코어즈는 이거죠. 자, 그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거 존재하는 거 차례대로입니다. 자, 차례대로 하나씩 해서 60에서부터 60이 60보다 크거나 같니 해서 자, TRUE 참이 나오면 하나 세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을 위해서 자 블럭 들여쓰기 끝났죠? 어디로요? 자동으로 그렇죠? 위로 상위로 자 추출하죠. 자 그래서 60 50은 펠스 자 투로니까 65 투로니까 75 100 80 해서 5개 네, 마지막까지 따져서 5명 중 5명입니다. 7명 중 5명입니다. 해서 자 이렇게 순회합니다. 그래도 이 코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객관식이든 주관식 필답형이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포문에 대한 이해하실 수 있고 오히려 반대로 자바의 이치 포문과 관련된 문법 좀 더 신경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간결한 이유가 뭐냐면 자료형에 대한 표현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파이썬 인터프린터가 동적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드상에서 굳이 인트형이다, 그렇죠? 예, 뭐 플로트형이다 구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포문을 배우고 있는데 포문법 구조, 반복 구조를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시작값, 끝값, 중간값과 같이 수로 저희가 횟수를 따지거나 그런 방법으로 포문의 동작을 제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을 위해서 파이썬에서는 range 함수를 이용합니다. range 함수가 포문이랑 많이 사용이 돼서 대부분은 포랑 range가 같은 문법인지 알아요. 그건 아니고요. range 함수는 원래 별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 배우면서 range 함수는 꼭 연계돼서 생각해 봐야 할 학습 부분입니다. range, 자 영어 range 뭐예요? 범위죠. 자, range는 정수 객체를 생성해요. 정수 객체들을 묶어서 생성해요. 자, 그런데 이 묶은 객체들의 순서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순서형 객체 시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퀀스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타입으로 특정되지 않고 레인지형 시퀀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특징은 정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수 세기 또는 숫자의 리스트 만들어내기에 적합하죠. 자, 먼저 레인지 함수를 한번 볼게요. 레인지 함수 이렇게 써요. 자, 3 여러분 문법 안 배웠는데 레인지 3 하면 뭐 할 것 같아요? 정수 3개를 만들어내네? 이 뜻이에요. 정수 3개를 만들어내는데 얘를 바로 출력을 해보시면 레인지의 객체, 순서형 객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화면에 이렇게 레인지 원래 쉼표를 통해서 시작값, 끝
시작값 적는데 앞에 시작값 생략하고 뒤에 있는 것만 적었네. 이렇게 정형을 표현을 하는데 얘를 자 이거 뭐예요? 리스트형으로 바꿔요. 그러면 레인지에서 순서형 객체 이런 모습이야. 자, 리스트 함수를 통해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레인지는 자, 쉼표 안 붙입니다, 여러분. 자, 인덱싱이랑 달라요. 자, 그래서 0 시작값. 자, 3 하면 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저희 슬라이싱에서 학습 많이 했죠. 자, 여기에 3 이전까지의 정수 이전까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0에서부터 2까지의 정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레인지에 자, 0 쉼표 2 더하기 1 큰 수를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레인지 함수. 자, 레인지 함수 그래서 스타트 값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할 때는 어떻게 해요? 쉼표 적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 0부터이고 자, 스타트 값은 그 이전 정수까지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스텝은 스타트가 있으면 그 뒷부분의 간격값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레인지 있고요. 자, 리스트 관련해서는 리스트 함수가 그 밖을 결과를 감싸고 있죠. 그래서 A 리스트, B 리스트, C 리스트에 담았는데 자, 리스트다 보니까 출력 결과 적으실 때 각가로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뭐 본연의 레인지 함수 보면은 이렇게 자, 결과 보지 말고 잠깐 생각을 해보면 자, 5 하면 뭐예요? 5개 먼저 떠올리시고 0부터 5개니까 0, 1, 2, 3, 4까지 5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0 쉼표 해도 동일한 결과다. 자, 0 있기 때문에 0에서부터 1씩 5 이전까지라고 해서 자, 3개가 동일한 형식인데 자, 그러면 0부터 시작한다. 1씩 증가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레인지 함수 쓸 때는 이렇게 많이 코딩을 해요.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포문에서 레인지 함수를 활용할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 먼저 볼게요. 저희 원하는 구구단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구구단 하면 반복, 9회 반복을 하니까, 그죠? 예. 해당 단에 1에서부터 9까지 곱하죠. 그러니까 9번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포문 좋겠다. 그죠? 예. 원하는 구구단 입력 좀 해봐라 라고 해서 7단 해서 넘버에 7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넘버에 저희가 7을 입력했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곱하기 9까지 자 1부터 9까지 곱해주는 반복을 하면 되는데 1에서 9까지 숫자 정수 1씩 증가하는 간격을 뭘로 만들면 돼요? 레인지 1부터 시작해서 자, 물결 아니죠? 자, 쉼표 함수니까 끝값 9 더하기 1 9 이전까지 쉼표 1 자,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건 0일 때만 생략하지 1은 생략하면 안 되죠. 요 1은 생략해도 되겠다. 9 더하기 1 해도 되지만 10이라고 해주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해서 자, 레인지 자, 저건 리스트는 아니고요. 일단 시퀀스 저 연속적인 시퀀스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뒤까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씩 꺼내서 그죠? 예, 저희가 출력하겠죠. 곱셈에 이용하겠죠. 그래서 1, 10,
1 해서 레인지 오른쪽에 분명히 함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포문에서 가장 먼저 수행하는 건 레인지 함수를 먼저 생성하고 인 처리해서 하나하나 접근을 1부터 9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객체. 자, 구구단. 포문인데, 자, 들여쓰기 보세요. 들여쓰기. 아, 이 외부의 포문은, 자, 외부의 포문은 보시면 알겠지만, 들여쓰기 레벨이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예. 그럼 내부의 포문은, 수행해야 할 게 여기까지. 그죠? 예, 중괄호 블록이 있으면 좀 좋긴 하겠지만, 예, 파이썬은 없으니까 보시고, 자, 2단부터 9단까지면 외부 반복. 그죠? 외부 반복, 고정 반복, 2단. 그죠? 예. 자, 그래서 2단부터 9단까지예요. 자, 2단부터 9 더하기 1, 10단까지. 그죠? 예. 그래서 이게 I 부분으로 고정되어 있을 거고, 자, 그 안에서, 2단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2단 안에서는 1부터 1씩 증가해서 9까지 또 다른 변수 J, 그러니까 레인지로 생성을 하죠. 1부터 9까지. 자, 1이에요. 9구단은 1부터 각 단이 시작을 하니까 3일은 9일은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부분을 곱셈하면 저희가 지금 퍼센트로 해서 오른쪽에 소괄호 하는 거 여러 개일 때는 잊지 마시고 IJ, I 곱하기 J 해서 각각 I의 값, J의 값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죠? 뭐 레인지 함수 복습한다라고 알고 계셔도 좋고 포문 중첩 상황의 코드는 9구단이 가장 쉬우니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참일 경우 반복해요. 거짓이 되면 멈춰요. 유한 반복을 살펴봤어요. 여태까지. 자, 그런데 우리 무한 룹, 그죠? 끝이 없는 반복. 자, 관련해서 제어문에 C나 자바에서 있었던 것처럼 파이썬에서도 브레이크와 컨티뉴, 패스와 같은 제어문이 있어요. 자, 시험 문제 브레이크와 컨티뉴가 많이 나올 텐데요. 일단 이럴 경우 브레이크 탈출해라, 깨부숴라, 제어, 반복 구조를 탈출한다라는 겁니다. 정수를 계속해서. 자, 이 계속해서가 무한 반복. 다시. 계속 참이다, 항상 참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조건식 부분이 대문자 T입니다. 대문자, 소문자 하면 에러 나요. 파이썬에서는. 자, 어떻게 해요? 자바에서는 소문자 true고요. 자, 시어나에서는 true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1로 여러분이 항상 참인 상황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while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반복 구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블럭 인식하셔서 항상 참일 때 이런 반복 상황. 자, 수행하고 이 반복을 올라가고. 근데 무한 반복은 이런 상황인데, 자, 끝나는 조건. 입력한 정수가 1이면 탈출해라. 브레이크. 반복을 깨부숴라. 반복 블럭을 탈출해라.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자, 입력한 정수. 입력 정수 1, 3, 5 계속 입력합니다. 언제? 마이너스 1 입력할 때까지. 자, 그러면 입력하는 이 정수 어디에 있어요? NUM에. 자, 그러면 입력하고 NUM이 마이너스 1이냐고 탈출 조건 물어보고, 자, 1이 입력하면 마이너스 1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문장 그냥 수행하고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수행하다 마이너스 1이면 브레이크에서 이 부분, 블럭 밖으로 탈출한다라는 거죠. 자, 결국 뭐 처리하는 대상은 계속 입력받아서 짝수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으니 거기에 추가하여라 입니다. 여러분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빈 리스트 생성, 그렇죠? 이미 리스트가 있어야 거기에 추가. 자, 추가하면 머릿속에 뭐 떠올라요? 점 리스트에 추가는 append 메소드. 그렇죠? 근데 만들어 놔야 돼요. 빈 리스트 객체. 존재해야 거기에 점 append 해서 입력한 값 추가합니다. 짝수이면 이렇게 빈 리스트에 추가를 계속해서 1, 3, 5, 6 자, 다 1, 3, 5, 2, 4 반복을 하는데 이 중에 뭐예요? 넣는 0이냐? 그러면 짝수인 2와 4만 점 append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력했더니 짝수들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파이썬을 디버깅을 일일이 해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코드 전체에 대한 흐름 파악하셔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분석하는 게 좀 파이썬 공부하시는 방법이고요. C 코드 보실 때는 일일이 변수 디버깅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무한 루비일 때 브레이크 봤으면 자, 그래도 코드 한번 보고 가야죠. 무한 루비일 때도 사용이 되고 또는 일정한 반복일 때 컨티뉴 할 수 있습니다. 자, 컨티뉴 포문과 같이 한번 볼게요. 컨티뉴인데 포문을 가지고 1부터 10까지의 정수. 아, 그러면 무슨 함수 생각하죠? 1부터 9까지의 정수는 레인지 함수 필요할 것 같다. 1부터 10까지니까 이렇게 쉼표 1, 그쵸? 예. 그리고 레인지 함수 만약에 빈칸 적어줄 때는 실기에서는 여러분 홀따옴표, 쌍따옴표, 그리고 이렇게 쉼표, 콤마 기호를 그냥 점으로 하시면 우리가 구변자 알긴 알아도 이렇게 조금 더 길게, 그렇죠? 좀 더 명확하게 표식을 해주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 저렇게 반복하고 있었구나. 자, 그럼 주의해야 할 건 프린트 지금 들어와 있죠? 여기까지. 포문에 프린트. 자, 반복하면서 출력도 하네요. 자, i는 1부터 11 이전까지 10까지 만들어 놓고 그걸 n에다가 추출을 합니다. 그래 놓고 n한테 물어야죠. 그죠? 너 2로 나눴더니 0이니? 이게 뭐예요? 짝수이니? 짝수 판별. 자, 판별이란 글자가 있으면 항상 true 아니면 false의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럼 물어봅니다. 1한테 물어보고 2한테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 식 보면 짝수 판별이니까 아, 2, 4, 6, 8 자, 10까지니까 10 이렇게만 어떻게 해요? 컨티뉴 하겠구나. 자, 컨티뉴 공부하기 위해서 해당 코드 보니까 컨티뉴는 뭐예요? 원래 포문의 하단 여기 오면 이 영역에서 자동으로 포문의 헤더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컨티뉴는 그 하단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포문 상단으로 올라가요. 헤더로. 그렇죠? 자, 2, 4, 6, 8, 10일 경우에는 이동해라. 그렇죠? 예, 이동하라. 그러면 2, 4, 6, 8, 10 말고는 프린트 해라. n을 1, 3, 5, 7, 9, 자 11 아니에요. 자 9까지. 그죠? 예, 그래서 1, 3, 5, 7, 9일 경우엔 프린트 n 하라. 자, 그런데 프린트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경우 프린트를 수행을 하지만 프린트 줄 바꾸고 프린트 줄 바꾸고 해서 자, 실기에 답 적을 때 주의할 점은 이런 거예요. 1, 그 다음 줄 3, 5, 7, 9.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답을 이렇게 5줄로 적으셔야지 1, 3, 5, 7, 9 하면 부분 점수 없고 빵점이에요. 자, 이런 거 주의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컨티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인데요. 이 마지막 예제는 랜덤 함수인데, 자, 랜덤 함수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반복 제어문에서 수업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 따로 여러분이 뭐 내장 함수, 외장 함수, 뭐 여러 가지 모듈 쪽에서 랜덤 함수를 경험을 하시면 좋은데, 저희의 최소한의 C 범위 내에서는 이 반복 제어문에서 랜덤 함수가 많이 쓰이는 코드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난수 생성하는 함수인데, 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랜덤 하면 난수, 무작위수, 아무 수나 생성. 자, C 자바에서도 이런 랜덤 상황에 대한 기존 기출은 있는데요. 자, 파이썬에서도 랜덤 함수는 일단 중요한 건 0부터 1 사이에 실수값 생성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정수값이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근데 랜덤 함수는 미리 만들어 놓은 기능인데 내장 함수, 빌트인 함수는 아니어서 이렇게 from 랜덤 임포트 시켜줘야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임포트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타겟을 정확히 해서 from 랜덤 모듈 포함을 해주고 그 속에 있는 랜덤 함수 여기 속아로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프린트해서 랜덤 하면 뭔가 동작하겠구나 해서 출력을 해보면 실행하실 때마다 그 순간에 자, 실수 한 개가 임의의 값이 생성이 돼요. 자, 뭐라고요? 0부터 1 사이. 자, 우리 사이라고 하면 1 포함해요? 안 해요? 안 한다. 1 포함 안 해요. 이전까지예요. 이전까지. 0부터 시작해서. 그죠? 0은 생성될 수 있지만 1은 생성 안 됩니다. 자, 실수 포함 생성이 돼요. 자, 그런데 저희가 그죠? 예. 자, 이렇게 0부터 1 사이의 실수를 자, 정수 생성을 하기 위해서 진행 단계를 할 텐데 일단 이렇게 된 거에 10배를 해주면 곱하기 10. 자, 보세요. 자, 이게 동일한 수가 생성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때그때 다르는데 원래는 0.6571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0.6512. 근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10 해주면 첫 자리가 원래 6.5가 생성된 건 아니고 앞으로 가서 정수 자릿수 숫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에서부터 10 사이 값을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러한 랜덤 함수를 이용을 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1의 자리 곱하기 10. 그쵸? 자, 근데 나는 이 소수 좀 이야. 그죠? 사용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 이거를 쭉 버려줄 수 있는 함수가 뭐예요? int 함수. 정수로 만드는 함수. 형변한 함수. 실수를 정수로 하면 이렇게 정수 자릿수만 추출이 되죠. 그쵸? 예, 정수 자릿수만 추출이 돼요. 자, 그러면 요게 int 한 요 부분까지는 실제적으로 1부터 9까지 한 자리. 그렇죠? 1부터 0부터 9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0부터 9까지만. 그렇죠? 0부터 9까지만. 근데 나는 그렇죠? 0부터 그렇죠? 9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고 실제적으로 1부터 10 포함한 여기까지 수행하고 싶으면 자, 생성된 수에다가 뭐 하면 돼요? 더하기 1 해주면 갑자기 범위가 우리한테 참 익숙한 유의미한 번호인 1부터 10 포함한 이하까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럼 로또라고 생각을 하면 로또는 0, 0이 없죠? 1번 공에서부터 45번 공까지가 있죠? 자, 그걸 잘 생각하셔서 자, 어떻게 해요? 랜덤 함수에
그렇죠? 곱하기 10이 아니고 그 곱하기 10 된 끝위치 45에다가 더하기 1 해주면 0부터 44까지의 값이 계산이 되는데 거기에 1 해주면 1부터 45 자, 포함하는 거죠. 1 포함하고 45 이하, 45 포함한 값을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하를 참 좋아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근데 파이썬 배우시면서 지금 순열, 그쵸? 예, 순서가 있는 시퀀스를 배우시면서 미만이라는 접근이 더 일반화된 문법에 반영됐다라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1부터 45 이하보다는 1부터 46 미만 똑같은 표현인데 45 이하, 46 미만이 같은 표현에 미만 쪽을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조정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1, 쉼표 1 더하기 1 한 이유가 이하 개념이 미만 개념으로 변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자, 일반적인 랜덤 함수는 이런데 파이썬은 함수가 되게 다양하게 지원이 돼요.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함수가 많아요. 그 대신. 자, 그럼 1과 46 미만이라는 게 다른 일반적인 파이썬의 시퀀스에 익숙한 상황이면 나 1이랑 쉼표 46 쓸래. 그때는 랜덤 함수가 아니고 자, 시작에서부터 끝 해서 쉼표로 구별을 한 두 개의 인수가 쓰이는 랜덤에이지. 자, 랜드에이지, 랜덤이 함수 이름 바뀌었죠? 이렇게 쓰는 경우도 간결하게 정수값으로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되게 특화되고 있는 거죠. 정수 영역을 생성할 만큼. 자, 그리고 밑에.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등장할 확률이 높아요. 조금 더 정수값 생성한다는 게 함수 이름에서 얘기가 되고 있죠. 게다가 좀, 파이썬스럽게가 아니고 사람스럽게 우리가 익숙한 이하. 우리 이하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쵸? 예, 45.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랜드인트 함수가 되게 예외적인 거예요. 저 45라고 하면 44까지가 아니고 45. 이 함수가 다른 함수에 비해 예외적인 상황이 가정됐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랜드인트 함수 종류 3가지 살펴본 거예요. 랜덤에이지, 랜드인트 해서 자, 마지막 반복문에 반영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랜덤 함수를 가지고 뭐 주사위, 그쵸? 눈금 만드는 예제라든지 뭐 로또라든지 또는 가위바위보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이썬 코드가 응용되어 나오실 수 있고, 아직 출제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는 단독적인 함수 기능을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이썬에서도 제어문 있어요. 여러분 구별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포문이 조금 더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이썬 제어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으라차차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